국민연금 그냥 가입만 해두면 평생 수천만 원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매달 빠져나가니까 내고는 있지만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알아서 오래 냈으니까 나중에 국가가 챙겨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국가가 자동으로 챙겨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을 놓쳐서 몇 년치 연금을 날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평생 받을 금액이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차이납니다. 정리해보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둘째,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평생 받는 연금액이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셋째,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이미 자격이 되었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또는 잘못된 시기에 신청해서 수천만 원 손해본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의 핵심 전략부터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15분이 앞으로의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연금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한 성장의 물결을 타고 변화하던 시기, 많은 분들이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를 막연하게나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을 바쳐 일군 경제 성장 뒤에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노년의 삶이 불안하게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빈곤에 처한 어르신들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가적인 차원의 해결책이 절실했던 그때, 국민연금 제도가 그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흑백 사진 속 과거의 한국을 떠올려보면 그 시절의 풍경은 오늘날과는 사뭇 달랐죠. 산업화의 열기가 뜨거웠지만 동시에 노년층의 삶은 상당 부분 가족의 부양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굳건한 약속과 함께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든든한 노후, 이 얼마나 달콤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였을까요? 당시 홍보 포스터나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면 밝고 안정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마치 황금빛 노년기를 보장하는 듯한 환상적인 약속이었죠.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에 기꺼이 동참하며 연금 가입 증서를 들고 미소 짓는 모습은 당시의 기대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초기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일부 극소수의 연금 수령자들은 국가가 약속한 대로 꽤나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희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오랜 시간 땀 흘려 일한 대가로 국가가 마련해준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 편안한 삶을 꾸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이상적인 설계가 과연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시간이 흐르고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처음 우리가 가졌던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점점 더 깊은 간극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그 희망찬 시작 뒤에 숨겨진 그림자들을 하나씩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미래 세대에게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게 될까요? 이 의무는 단순히 개인의 노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된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씩 의구심이 드리워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테죠. 국민연금의 탄생과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날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탄생에 얽힌 희망찬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으셨죠. 당시엔 국가가 보장하는 든든한 노후라는 약속이 참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오늘날 우리는 그 약속이 과연 영원히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됩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은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거든요. 지금부터는 국민연금이 마주한 숨겨진 진실, 즉 과연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함께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앞으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 바로 연금 고갈론이라는 뜨거운 감자일 겁니다. 마치 끓는 물처럼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이 고갈론은 단순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소문이 아니죠. 실제로 여러 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보면 연금기금이 언젠가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경고음이 꾸준히 울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적게 태어나고 평균 수명은 길어져 어르신들은 더 오래 사시죠. 이 현상은 국민연금 제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로 현재 연금을 받는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 즉 부가 방식의 성격이 강하게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에는 연금을 내는 젊은 세대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할 고령층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불균형이 심화될 겁니다. 마치 거대한 피라미드의 밑동은 점점 얇아지는데 꼭대기는 무거워지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집니다.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나중에 받을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 불안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자신이 낸 돈이 온전히 자신의 노후를 위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령 세대를 부양하는 데 쓰인다는 생각에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을 테고요. 이처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내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소중한 보험료가 과연 어떻게 운용되고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그 복잡한 재정 방정식을 함께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가 방식은 현재의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현재의 어르신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적립 방식인데 이건 개인이 낸 돈을 차곡차곡 쌓아 투자해서 불리고 나중에 본인이 은퇴했을 때 그 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이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되어 있지만 현재는 부가 방식의 비중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내는 돈은 대부분 현재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바로 지급되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되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곳에 투자되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세계적인 규모의 투자기관으로서 막대한 자금을 굴리고 있죠. 하지만 기금 운용에도 한계는 분명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고
막대한 규모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나 범위에도 제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 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세대 간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미래에 자신들이 받을 연금은 훨씬 적을 가능성이 크죠. 반면 과거의 특정 세대는 적은 보험료를 내고도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한 가족의 막내가 형제 자매들의 식비를 모두 내는 듯한 상황이랄까요. 이 복잡한 재정 방정식 속에서 우리는 내가 낸 돈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듯한 혼란과 함께 제도 자체에 대한 깊은 불신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닐까요? 결국 이러한 의문과 불확실성은 우리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할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막연한 불안감과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마주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현명한 대응 전략일 테니까요. 국민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더욱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날자 하고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면 오직 국민연금 하나에만 기대어 노후를 설계하는 것은 마치 얇은 외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연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어지거나 심지어 지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해 있죠.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다각화된 노후 설계입니다. 국민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 중 하나가 되어주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여러 개의 기둥을 세우듯 우리의 노후 자산 역시 다양한 형태로 분산하고 축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개인이 직접 운용 방식을 선택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 역시 필수적인 노후 대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자산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다만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하는 만큼 충분한 학습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치 험한 산을 오를 때 여러 등산 장비를 준비하듯 우리의 자산도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 겁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준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줄 삶의 설계 또한 중요하죠.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재취업을 통해 사회 참여를 이어가거나 혹은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보람을 느끼는 등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정보의 탐색과 학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투자 전략을 공부하며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더 이상 국가가 보장하는
든든한 노후라는 환상에 기댈 수 없는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모두에게 복잡한 숙제를 안겨주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가입만 하면 손해라는 인식은 단순히 개인의 불평이 아니라 제도의 구조적인 한계와 불확실한 미래 전망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점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충격적인 현실을 자각했다면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체적으로 우리의 노후를 설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의 공정성이라는 거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곧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을 겁니다. 우리의 노후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